자, 파트 4 보겠습니다. 타이틀 자체가 뭐예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자, 우리가 파트 3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은 Respond to questions라고 해서 딱 이까지 끊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더 추가되었냐? Using information provided. 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답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긴 할 텐데 지금까지 했던 느낌과는 조금 다른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새로운 듣기가 추가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Directions 한번 볼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가 Direction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Provided. 자, information이 주어지겠죠? 그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3 questions를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몇 개요? 3개를 답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read the information before the questions begin. 자, question이 시작하기 전에 30초라는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이따가 도표를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야? 뭐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자, for each question, begin responding. 아주 중요한 키워드 나오네요. Begin responding immediately. 즉시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After you hear a beep, beep, beep 듣자마자. 아시겠죠? No additional preparation time is provided. 추가적인 준비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You'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7 and 8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9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7번, 8번 답변을 하기 전에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고 여러분들한테는 30초 동안의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문제를 듣고 답변을 하는 파트입니다. 뭐라 그랬죠? 듣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파트는 단순히 듣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파트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읽어줬었고 여러분들조차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었다면은 파트 4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정보는 있지만 그 정보에 관련된 디테일한 사항을 묻는 질문은 듣기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셔야만 답변을 할 수 있는 파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도표가 여러분들 화면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begin preparing now, B 하면서 30초가 주어지는 거예요. 30초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초라는 시간을 쭉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는 답변하는 시간이 question 7이 나오는데 절대로 question 7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7번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묻는 정보를 잘 듣고 계시다가 여기에서 잘 찾으셔서 7번 답변을 쭉 이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이 떨어지면 8번 또한 15초. 그 다음에 9번은 30초 답변이 주어집니다. 30초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7번, 8번은 당연히 15초니까 30초짜리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게 답변을 하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작게 한다는 게 아니라 분량이 작을 거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답변도 조금만 해도 되는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30초짜리 답변은 당연히 30초를 쭉 채울 법한 질문을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도표를 미리 분석을 해서 문제를 예측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겠죠? 자, 조금 더 가서 스코어링 가이드 한번 볼까요? 모든 파트가 마찬가지겠죠?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스코어링 가이드입니다. 왜? 아니 채점자가 우리가 말하는 걸 어떻게 채점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답변을 잘 준비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코어링 가이드 바로 보고 출발합니다. 스코어링 가이드. 몇 점 만점이다? 3점 만점입니다. 3점 만점.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숫자를 세릴 때 우리는 손을 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죠. 근데 보통 이제 영어권 나라의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셉니다. 이것도 사실 뭐 알고 보면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아주 나중에 생각해보면 재밌을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4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보세요. 하나, 둘, 셋. 한번 연습해서 되시는 분들 인증샷 찍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언제 만나게 되면 프리허그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자, 계속 출발하겠습니다. 3점 만점이죠. 3점 만점. 맞죠? 그러니까 세 문제니까 총 9점인데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점수 환산이 되죠. 총점이 200점짜리로 환산이 되는 거니까 9점짜리가 다른 형식으로 환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평가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발음, 억양, 강세, 문법, 어휘, 일관성, 내용의 관련성, 내용의 완성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지난 파트 3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파트 3 전체적인 평가 기준부터 파트 6 전체적인 평가 기준까지 같다라는 말씀 드렸던 기억 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각 파트별로 만점을 받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해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3점 만점을 받기 위한 게 뭔지 볼까요?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면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일정표에서 얻어낸 정보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 객관적인 정보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정말 보이는 것만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나갑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화면에 집중해 주시고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제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결과물입니다. 이 파트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부분 점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파트는 부분 점수가 있어 굳이 그걸 부분 점수로 규정을 짓기보다는 어쨌든 다른 파트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해내면은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점수가 주어집니다. 왜? 다른 파트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정답이 없는 파트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파트 4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죠? 도표에 정답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해주지 않는다면은 몇 점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깜놀입니다. 몇 점? 빵점.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완전 깜놀 아니에요? 맞죠? 몇 점? 빵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200점으로 환산을 해서는 몇 점이 감점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제가 실험을 총 3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중에 큰 틀로 2번, 1년 간격으로 걸쳐서 시험 치러 가서 실험했던 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2년도였습니다. 그때 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시험을 치러 가서 그때가 한창 8번, 7, 8, 9번 중에 8번이 난이도가 훅 올라갈 때였습니다. 난이도를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리냐면 보통 이제 리스닝 자체를 조금 더 길게 끌고 옵니다. 굉장히 길게 끌고 와서 포인트가 뭔지 헷갈리게 그렇게 끌고 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올 때는 있지만 갑자기 어려워져서 학생들이 8번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7, 8, 9 중에 8번을 날려버리면 감점이 몇 점이 될지가 되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아주 유창하게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질문에 대한 대답 말고요. 엉뚱한 대답. 뭐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 3시 발표를 누가 하니? 이랬는데 갑자기 오늘 세미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든지 혹은 뭐 갑자기 3시 발표는 누가 하니? 이랬는데 갑자기 아침 9시 발표를 막 얘기해 준다든지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유창하게 남들이 들으면 정말 대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점수 몇 점 나왔을까요? 기대되나요? 지난번 했던 사운드 이펙트 한번 스스로 한번 넣고 갈까요? 과연 몇 점일까? 빠밤! 170점이 나왔습니다. 200점 만점에서 170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아니 다른 파트는 최선을 다했어요. 다른 파트는 기준에 맞추고 시간에 다 맞추고 아주 유창한 답변들로 잘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파트는 감점 요인이 없다고 봤을 때 30점 감점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 한 번 했던 거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한 번 더 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정확히 1년 후쯤에 2013년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시험을 딱 치러 가가지고 그때도 이제 파트 4의 8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느낌이었을 때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도 아주 유창하게 그때는 실제로 문제 자체도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시험을 치러 갔었는데 제가 이제 일산에 있는 센터에서 시험을 쳤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시험을 치다가 남들의 얼굴 이렇게 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칸막이도 없이 시험을 치다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약간 이렇게 어색한 웃음이 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남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고 들린다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바로 대답을 빵 치고 나오는 느낌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그때 제가 아주 유창하게 엉뚱한 대답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옆에 누군가 잘하는 것 같다고 해서 답변을 따라가지 마세요. 실험해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결과는 어김없이 170점이 나왔었습니다. 170점이 나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 하나 틀렸다고. 지겹도록 만점을 받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 믿으세요. 이 파트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표를 분석하는 연습. 30초 동안에 어느 정도 문제가 뭐가 나올 것 같다 예측을 잘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시험을 치러 갔는데 내가 예측했던 문제가 안 나와서 버버벅 하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은 바로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요. 요게 조금 들긴 하지만 바로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듣기를 잘하고 답변을 하자라는 것이 제 포인트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문제는 어떻게 분석을 미리 해놓는지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주어져 있는 것은 RG Corporation 관련된 정보가 쭉 나와 있네요. RG Corporation은 뭐 대충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루겸 회사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회사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 설립하고 싶으니까. 물론 교육기관으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0초의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물론 쭉 보셔야 돼요. 7번 문제가 뭐가 나올지, 8번 문제는 뭐가 나올지, 9번 문제는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천천히 배워보기로 하고 이런 도표가 끝나고 나오고 나서 30초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느낌은 바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레이션에 나온다고 해서 narration 하고 얘기를 해주냐 그렇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바로 나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Hi, this is Peter Henderson. I need to check my upcoming seminar schedule, but I don't know where I put it. So please take a moment to answer some questions for m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죠?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7번 문제가 뚝 떨어지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30초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후에 바로 question 7이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자, question 7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7번 문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특별한 안내라고 해서 question 7이라고 말해주는 것 없이 바로 7번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레이션을 들을 때 바로 7번 문제가 따라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집중을 해서 나레이션부터 쭉 끌고 가시면서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question 7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